지나가다가 남의 차를 들이받았을 때 즉시 내려서 연락처 있으면 전화를 해야 되고요. 연락처 없으면 내 연락처를 거다가 메모지 붙여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메모지를 붙여놔도 그게 또 포스트잇 같은 거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와이프에다가 내 명함을 껴놨는데 누가 애들이 그것도 치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관서에 저기서 제가 이런 사고를 냈습니다. 그 주인이 저한테 연락 오면은 주인이 경찰서에 연락 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사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면도로입니다. 뒤에서 오던 차가 오토바이가 아니라 앞에 가던 차가 들이받은 거예요. 2.5톤 차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데인데 들이받았습니다. 네. 아까는 후방에서 바이크 지금 전방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예, 옆에는 큰 트럭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대요. 하지만 불박차도 요것도 이렇게 모서리에다 차를 세워두면 안 되겠죠? 그러고 앞으로 차를 뺍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운전자가 옵니다. 천천히 걸어와서 그리고 보고 꼭 자기 차 어디 붙였는지 보죠? 네, 보고 이제 갑니다. 차를 타고 연락처를 적어주지 않고 그냥 갑니다. 이때가 몇 시냐면요, 8시 17분이에요. 8시 17분. 아, 걸어올 때 보니까 좀 비틀비틀 걷는 것 같은데 술 마신 거 아닐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그렇지 않고 원래부터 걸음걸이가 좀 건들건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좀 몸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술을 마셨는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 못하는 경우가 술 마셨으면 신고 못하는 거죠. 그건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일반론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8시 17분이었는데요. 잠시 후 다시 나타납니다. 항상 현장에는 범행 현장에 궁금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8시 22분, 5분 만에 5분 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네, 5분 지나서 나타나고 후레쉬 들고 와갖고 거기를 이렇게 좀 닦아주나요? 드신 데를. 집이 가깝네요.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게 살펴보다가 여기서 다 찍히고 있는 것도 모르고 저 빨갛게. 그러고 그냥 갔습니다. 이건 찾을 수 있죠. 사람 얼굴보다 아까 그 차 번호가 있으니까요. 경찰에 연락해서 찾았습니다. 남의 차를 망가뜨려 놓고 그냥 갔어요. 근데 뭐가 파편이 튄 건 아니에요. 만일 파편을 튀게 하고 그러고서 그냥 갔다 그러면 사고 미조치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근데 뭐가 비산되진 않았어요. 파편이 튀지 않았어요. 즉 2차 사고, 다른 차들이 오다가 2차 사고의 가능성은 없는 상태예요. 차만 찌그러졌으니까요. 그럼 뭘로 처벌할 수 있나요? 주정차된 차를 들이받아서 망가뜨려 놓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가면 범칙금 12만 원. 그리고 대물뺑소니 벌점 15점입니다. 저 운전자, 상대편 운전자 벌점 15점과 범칙금 12만 원 부과됐습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2.5톤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타이탄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자리였는데 운전미숙으로 사고 났다고 그러면 그런 판사에 따라서 100대 0으로 볼 판사도 있고요. 아이고 좁은 길에 그렇게 왜 불법 주차했어요? 그러면서 10%로 보는 판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양쪽으로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남의 차를 망가뜨렸을 때 꼭 연락처를 남기십시오. 경찰에 신고하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라 그러면 연락처를 한 군데만 꽂아놓지 말고요. 한 두세 군데 꽂아놓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요. 밑에 운전석 저기 유리창 제일 밑에 거기도 꽂아놓고 와이퍼도 꽂아놓고 또 옆에 창문에도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거기도 꽂아놓고 그러면 그게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놓은 거 사진을 찍어두세요. 아, 방법이 있네요. 경찰에 내가 직접 갈지는 않더라도 전화 걸어서요.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서 제가 지나가다 차를 살짝 긁었어요. 혹시 그 차주분한테 연락 오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죠. 그럴 때 경찰이 네, 직접 와서 신고하시죠. 그렇게는 안 해요. 아, 제가요 지금 몸이 제가 병원에 급히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진짜 병원에 갔는지 아닌지 안 물어봅니다. 그렇게 연락처 남기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그게 옳죠. 그냥 가면은 찝찝하잖아요.
찝찝하다, 찜찜하다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하여튼 둘 다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이 사건도 역시 저 상대편 현장을 다시 와서 살펴봤던 저 상대편 벌점 15점과 범칙금 12만 원 부과됐습니다. 인적사항 미제공으로요. 저런 게 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도 저런 사고. 지하 주차장에서도 옛날에 처벌 못했어요. 근데 법이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인적사항 미제공.